5 시리즈, 제네시스 G80, E클래스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블라인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G80 3.5 터보 모델이고요. 옵션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차량 판매 가격이 8,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뚫린 입이라고 느낀 점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구매하시려고 하시거나 비교를 하실 때 한 번씩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에만 나가봐도 제네시스 G80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많이 판매가 됐고, 처음에 디자인이 공개됐을 때도 굉장히 예쁘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솔직히 많이 젊어졌고, 기존의 그런 중후한 느낌을 살짝 뺐지만 그러면서도 스포티함을 좀 같이 가져가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옵션으로 20인치 휠과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인치가 올라가면 갈수록 승차감은 약간 떨어지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19인치 타이어가 가장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장 디자인은 별 5개 중에 5개 주겠습니다. 지금 어떤 수입차와 견주분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그렇게 흔히 말해 꿀린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이 차의 외장 디자인은 굉장히 만족하는 편입니다.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되어 있고요. 균 베이지랑 네이비 색깔의 투톤 조합입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좀 갈릴 것 같아요. 너무 촌스럽다, 약간 좀 너무 올드하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느끼시는 바가 다르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고급스럽습니다. 색의 조합도 이게 네이비랑 균 베이지라는 컬러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실제로 3일째 타보니까 문을 열었을 때 이 화사함이 또 느껴지고, 우리가 또 자주 잡는 부분, 이렇게 손을 대는 부분, 이런 부분은 네이비로 돼 있어서 오염에 취약한 부분은 커버를 할 수 있게 잘 만들어 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죽으로 다 감싸져 있고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이거를 고급스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억지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런 나무, 우드 내장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어울리지 않게 약간 저렴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계기판도 3D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 제가 만약에 이 차를 사서 직접 타고 다닌다고 하면 3D 계기판을 쓸 것 같진 않습니다.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버튼 조작성에 있어서는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누르기 굉장히 편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39에서 41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댁에 계실 때 TV고 뭐고 아무것도 켜시지 않고 그냥 가만히 창문 다 닫고 가만히 방에 앉아 있으면 나는 소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집에서 나오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는 34, 5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상당히 방음이 잘 돼 있습니다. 실제로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도가 올라가면 약간의 풍절음은 들리긴 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정말 방음이 잘 돼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거주성이야 말하면 입이 약간 아프죠. 워낙에 차체가 큰 차량이고 뒷좌석에 리클라이닝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함 없이 앞좌석, 뒷좌석 모든 탑승자가 불편함 없이 타고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주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기판을 보시면 제가 이 차량을 받고 173.9km를 운전했습니다. 평균 연비가 5.4km예요. 운전 스타일을 연비 운전을 하진 않았고요. 거의 70%, 70%가 스포츠 모드로 운전을 했습니다. 3.5 터보를 타시면서 연비를 지나치게 신경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5 터보 혹은 그 밑에 차량들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80km인데 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트 모드고요. 엑셀을 지그시 밟으면 한 타이밍 늦게 변속이 되면서 가속이 되거든요. 근데 정말 순식간에 까지 올라갑니다. 스포츠 모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출력으로 여러분들이 전 구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실 만한 구간 0km에서 110km 혹은 110km에서 1차선으로 추월하실 때 약간의 속력을 더 내는 한 140, 150 구간에서도 정말 답답하지 않은 출력으로 여러분들이 이 차를 원하시는 만큼 가속하실 수가 있어요. 일반인이 탔을 때도 충분하고 차고 넘치는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정말 엄격하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좋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정도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운전했을 때 전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타고 다니시는 차량이 정말 고성능이다, 그거랑 비교하면 터무니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비교의 대상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에 나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각자의 또 느낌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km인데 여기서 이 모드 버튼,
그러니까 이 위쪽 버튼을 누르시면 진행하고 있던 속도 그대로 세팅이 되고요. 핸들의 이쪽 버튼을 한 번씩 누르시면 1km씩 증가하고 한 번씩 내리시면 또 1km씩 감속이 됩니다. 쭉 길게 내리고 계시면 10km씩 감소하고요. 제네시스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많이 경험을 해봐서 믿고 쓰고 있습니다. 장거리를 갈 때 정말 저한테는 피로를 많이 줄여주는 옵션이에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표시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카메라를 통해서 차량의 움직임도 이렇게 감지해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차간거리도 기존 뭐 현대자동차 차량들과 비슷하게 4칸, 3칸, 2칸, 1칸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3칸 혹은 2칸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동력도 앞에 포피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죠. 포피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뭐 밀린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위험하게 운전을 하시지 않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는 충분하게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속과 더불어서 또 더 중요한 게 저는 감속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속에 있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기타 엄청나게 고성능 차량에 들어가 있는 그런 브레이크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감속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돼요. 감속 진짜 잘 되고, 이게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튜닝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바꾸실 수는 있지만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속을 이렇게 했다가 감속할 때도 차가 날아가거나 흔들리거나 하진 않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포츠 주행을 좋아하거나 뭐 와인딩 이런 거는 무서워서 하질 못합니다. 사고 나면 또 크게 다치고 차도 부서지고 하니까 그런 거를 잘 하진 못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산길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타본 결과 정말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줘요. 5 시리즈, 제네시스 G80, E클래스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라고 하면 5 시리즈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이 G80, 그 다음이 E클래스 이렇게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마크를 중요시 한다면 뭐 어떤 차량이든 벤츠 마크만 있으면 사시겠지만, 저는 마크도 중요하긴 한데 뭐 제가 느끼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BMW의 주행감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이 G80, 그 다음이 E클래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5 터보와 3.5 터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2.5 터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 제네시스라는 차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막 와인딩을 하시거나 서킷에 들어가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주행 편하게 타고 편하게 뭐 관리하고 이러시려고 제네시스를 구매하시는 걸 텐데, 2.5 터보도 굉장히 출력도 높고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5 터보보다는 2.5 터보를 좀 더 추천하고 싶어요. 사신다고 하신다면. 또 현대자동차 이 제네시스에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예전에 저도 뭐 결함 영상을 다루고 실제로 결함을 겪으시는 차주분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했을 때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처음부터 개발 단계부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차가 실제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조립 품질 이슈나 혹은 결함 이슈가 워낙 많이 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저도 그렇고 결함은 생길 수 있지만 그 대응이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서비스 센터, 그러니까 블루엔즈에 들어가서 고충을 이야기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숨기기 급급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건 정상입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차주분들을 좀 먹먹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개선해서 자국 차량이고 프리미엄 차량이면 자긍심을 가지고 차량을 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발전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함이나 불량이 생기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대기아 제네시스 해서 거의 뭐 독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 센터든 그와 대응하는 주재원 분들이든 본사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타고 운용하시기에는 정말 차고 넘치는 스펙의 차다. 하지만 가격이 8,3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굉장히 비교를 할 수 있는 수입차들이 많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하나 다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제가 그동안 결함 때문에 만났던 차주분들은 다 벤츠 혹은 뭐 BMW랑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E클래스나 5 시리즈 많이 비교를 하실 텐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보시거나 혹은 인터넷으로 제원만 보시고 판단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꼭 시승을 한 번씩 해보세요. 시승은 또 무료고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도 다 해주시기 때문에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결정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 한 번씩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3.5 터보보다는 2.5 터보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시승차를 3.5 터보 거의 풀옵션 차량을 받아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조금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 2.5 터보도 충분히 성능이 괜찮은 차량이고 많은 분들이 또 만족하고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저는 3.5 터보보다는 2.5 터보로 합리적으로 구성해서 타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말 많이 부족한 시승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더 훌륭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나 전문적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오토뷰라든지 한상기 선생님 채널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한 번씩 보시고 선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설명드린 거니까 그 점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